안녕하세요. 저희 혁신가의 창의적 문제 해결 네 번째 차수의 첫 번째 전문가 라이브 코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과정을 담당하는 이화연 RF이고요. 디스커버와 디파인 단계들 학습하시면서 또 궁금하셨고 또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 주다영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저는 지금 국민대학교의 AI 디자인 학과라는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전에 이제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공과대학 교수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현재 대한사용자경험협회, 전문가협회 회장하고 있고, 이제 UX라고 저희가 부르는, 협회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1년 동안 지금 계속 저희 이 과정 라이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도 알찬 시간 되도록 저희가 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그 디스커버 디파인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 라이브에 꽂히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실습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선에서 좀, 잘된 점, 그리고 약간 개선하면 좋을 점, 그리고 저희가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의 그런 팁들을 좀 나누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파트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거 지금 4차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분야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분야가 디자인 띵킹이나 뭐 UX나 혹은 뭐 넓게 봐서 HMI나 HCI 분야나 이런 분야가 아니면 이제 만나는 이런 분야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 부서 혹은 다양한 기관에서 SK그룹사 내 기관에서 하신다고 알고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노베이션에서 많이 또 하셨다고 지금 그렇게 들었는데, 결과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특정 분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이 가능하다는 거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가의 창의적 문제 해결 스킬이라는 데서 김모모님께서 질문 같은 걸 주셨는데요. 장비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용, 시간, 공간 제약을 해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제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장비 쪽은 사람과의 이제 접촉하는 그런 관련이 낮아서 바로 업무에 대입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통은 그 디자인 띵킹에서 사람이 접촉을 하는 포인트를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뭐 스타벅스 커피숍에 들어가면 어떤 고객이 들어가서 어떻게 만나고 메뉴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포인트에서 사람하고 만나는 접점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장비나 아니면 뭐 기계에 관련돼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과정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뭐 이게, 이 포인트만 알면 돼라고 해서 일타 강사의 포인트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디자인 띵킹이 제조 과정에 대해서나 혹은 장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온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접목을 했던 부분은 이제 뭐 도요타 같은 일본의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들에서 이제 많이 썼고요. 일본이 조금 특징적인 게 이제 디자인 띵킹 분야에서 특정한 부분을 제조에 많이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인간공학이나 뭐 감성과학 이런 것도 일본에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 굉장히 이제 거시적인 부분보다는 좀 미시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발굴하는데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는데 약간 이런 포인트에서 합니다. 이제 장비를 관리를 하고 사람이 사실은 관계가 안 되고 장비들이 이제 쭉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계속 결과적으로 뭔가 화자율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됐을 때 그럼 이 전 과정이 여러 단계로 거치는데 만약에 5개의 과정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거를 찾는데 이제 이런 디자인 띵킹 방법을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장비를 관리할 때나 아니면 어떤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존재를 해서 어디에는 뭐가 되고 어디에는 뭐가 되고 하니까 오류에 대한 매뉴얼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을 때, 이럴 때 효과를 봤다라고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장점이 있었고, 굉장히 사소한 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사가 뭐 예를 들어 길이가 1.5cm여야 하는데 1cm나 2cm였다. 뭐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기존의 그 매뉴얼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었던 정말 작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어떻게 이런 게 발견이 됐지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기존의 매뉴얼이나 우리가 기계적인 것,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부분, 다른 측면을 찾아봤을 때, 그냥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요 문제구나라는 걸 발굴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 띵킹 이론에 적합하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전문적인 시각에서 계속했으면 영원히 찾을 수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냥 디스커버라고 할 때 발견하기라고 하면 정말 열어놓고 발굴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세 번째 파트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매뉴얼 없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라고 하면서 정말 열어놓고 봤을 때 이게 나사가 좀 길이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찾아낸 계기인데 결국 가장 장점은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는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내용을 보시면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요구사항뿐만 아니고 뭐 문제 발생 시 해결에 집중해서 해당 문제에 집중해서 하면서 원인을 분석, 제약사항을 확인, 문제의 범위 설정, 현장의 관찰, 데이터 기반의 패턴 분석, 전문가의 조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해놨는데, 지금 요 나사의 길이에 대한 그런 문제에서는 문제 원인 분석할 때 이제 기존의 방법이 아닌 열어놓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범위를 굉장히 아주 큰 시스템뿐만 아니고 되게 작은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걸 다 봤다. 현장의 관찰, 현장의 관찰을 해서 특정 문제가 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거를 확인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해당이 되고 주요하게 일어나는 오류가 주로 세 번째 단계에 관련된 패턴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장비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는 문제가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피드백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이전에는 발굴하지 못했던 문제를 발굴했다. 나사의 길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타 강사의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업무에서도 장비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가능하시면 요 1번에서 6번, 6번까지를 고려를 해보시면서 앞으로도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갈까요? 네, 이게 각 직무의 도메인이 다 다른 분들께서 이제 도메인에 따라서 다양한 고객들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주셨어요. 생산 설비 운영하고 제조하는 사람이 뭐 고객의 현장 인터뷰 및 데스크 리서치 등의 문제점 분석을 확인하겠다. 이게 굉장히 네, 운영, 제조, 뭐, 이제 생산 설비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에 이제 하시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일 수 있어요. 직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전문가께서 고객의 현장 인터뷰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훨씬 더 발전이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디자인 띵킹의 디스커버는 단지 문제만 찾는 거를 보다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성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이제 적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이면서 좀 발전 방향에 있어서는 뭐 이제 생산 설비는 아니지만 운송 수단에 대한
뭐 기차나 자동차 같은 어떤 운송수단, 비행기에 대한 것, 이런 곳에서도 좀 많이 있었고요. 아니면 물류창고에 대한 뭐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객하고 대응되는 부분이 아니어도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권정은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 앞에서는 이제 더블님이셨고, 업무 담당자, 쉬 업무 담당자, 안전 작업 허가 신청서 작성 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현장에 가서 관찰해 본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디자인 띵킹에서 현장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아마 이제 병원이나 이런 사례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병원 UX라고 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환자 경험은 있는데 간호사와 의사 경험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해보지 않았고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관찰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인류학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에스노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학에서 발전했는데 많이 쓰는 방법, 제인 구달이 침팬지를 연구할 때 침팬지 사회에 들어가서 관찰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많이 끌어와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좀 넓게 연구를 하면요.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체드님이 조직 기획의 스태프로서 내부 고객인 임원과 하부 조직 스태프에 대한 니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네, 이래서 사실 이게 니즈가 각각의 부분의 니즈가 완전히 다르고 보는 시각이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반대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 해결,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는 이런 어떤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접점을 찾기도 하고 교집합이 없다고 하면 각각의 관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해관계자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뭉뚱그렸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하고 완전 정반대의 시각이라고 저희가 제너럴하게 알고 있었는데 입장을 달리 해봤더니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것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잘 써주셨고요. 그 다음에 세바님께서 우리 조직의 결과물 의사결정 AI 툴을 활용하는 현업 부서에서 결과물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듣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바님 말씀처럼 이런 걸 체계적으로 들을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 띵킹 그 방법론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이걸 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듣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피드백을 좀 체계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 문건을 만들거나 형식을 만들 때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전체 과정에서도 뭘 써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을 텐데요.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문제가 있긴 한데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울 때 어떤 형식을 보고 그 형식에 맞춰서는 내가 답변을 할 수 있구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도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런 규격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좀 더 잘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주은이님이신 것 같아요. 고객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하고 싶은 요구 목록을 파악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네, 이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하는 특히 서비스라든가 고객을 대응할 때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디스커버 기법을 통해 분석 기간에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직접 직무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YC 킴님, 현재 수행 중인 운영 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자의 고충, 뭐 직면한 문제, 개선 항목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네, 품목을 향상을 할 때도 이제 운영 품질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에 실제로 이해관계자인 운영자의 고충이나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말씀대로 이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 밑에 이제 다양한 고객 유형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학습 과정에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니까 제가 요
질문이나 코멘트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말이 좀 빨라서 너무 빠르면 채팅에다가 조금 천천히 하라고 해주세요. 네, 업무 시에 고객이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방법. 네, 디스커버하고 디파인을 저희가 다루는데 사실 디파인이 디스커버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디스커버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뭘 대체 말해야 되지? 특히 이제 뭐 아이디어를 내가 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또 있고요. 그래서 디스커버일 때는 이제 어떤 접근 방식이 있느냐라고 할 때 뭐 관심 주제 또 업무 중 문제를 좀 정의하는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거나 이제 업무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개선하고자 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것들을 정의하기가 명확하게 하기 좀 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이해가 안 되거나 전혀 아이디어가 나타나지 않거나 디스커버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은 좋아하거나 평소에 하는 것부터 해보세요. 라고 이제 연습할 때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된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파악이라고 했는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누가 공급을 하고 누가 수요를 하느냐. 아니면 동일하게 공급을 하거나 수요를 받는 패럴렐한 관계지만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거라고 하면 이제 구분하거나 하이어라키가 있다면 또 하이어라키가 있는 대로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쉽게 결론으로 이제 쉽게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산학과제로 만약에 어떤 클라이언트나 기업에서 이런 이제 디자인 띵킹 관련 문제를 받는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쭉 디스커버를 하거나 하실 때 막 이제 나열을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수평적으로.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시급성, 중요성. 네, 시급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성을 잘 모를 때도 이게 좀 급한지 안 급한지 이런 걸 좀 찾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점의 다양성, 데이터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영향력 등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적용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급성이라고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를 때는 어쨌든 본인의 기준, 여기에 없더라도 나는 이런 기준을 했어. 그래서 기준을 한번 써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우선순위 해보시고 다른 기준을 한번 써보고 또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어보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이게 효과가 결과적으로 있구나라는 거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이나 이해관계자 대상 리서치 이것들은 뭐 주로 인터뷰를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저희가 집단으로 모아놓고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의견을 많이 듣고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어렵지만요.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 모모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효율하면 좋겠다. 그 업무 프로세스상의 문제는 어떻게 발견하면 좋을까라고 하셨는데요. 업무가 보통은 이제 제가 SK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자일 뭐 스프린트 이런 거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기법을 학습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실제로 활용도 하시고 이렇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이제 아마 업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 업무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 팀에서 오랫동안 고정된 걸 수도 있고, 과거에서부터 이제 반복해서 축적이 된 방식으로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데, 디자인 띵킹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프로세스 상에서의 문제를 발견해서 프로세스를 단축해서 효율성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어디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부분인데요.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은 시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업무 프로세스 상으로는 무조건 일주일, 2주일, 3주가 걸렸는데 이거를 뭐 일주일 안에 5일, 3일을 줄이고 싶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 매핑이라고 말을 하고 이 매핑을 통해서 어디가 중복이 있고 병목이 있고 비효율적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프로세스를 나열하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주로 같이 업무를 하는 동료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학습 과정에서는 혼자 주로 수행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시기가 힘들지만 만약에 내가 동료가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때 실제로 업무상에서는 이제 동료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을 적용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지금 디스커버나 디파인 과정에는 없지만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뒷부분에서 실제 모사를 해본다든가 해서 이제 돌려보고 이걸 적용한 거를 다시 이제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가서 디파인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일을 겪는데요. 이렇게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이제 최적화된 것을 뽑아내자라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래서 시간 단축이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주 5일을 현장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매뉴얼상에 있는 것들을 매일매일 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세스 매핑을 해봤더니 현장에 매일매일 나와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더라. 하루 건너서 해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하루 건너서 하면서 시간과 이런 게 퍼포먼스가 좀 단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책이 생겼으면 그 해결책을 적용해보고 이제 다시 돌려보면서 모니터링해서 아, 이게 맞았다? 아니면 틀리니까 이 부분에서는 격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두 번만 하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오류 이렇게 프로세스의 효율화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조모모님과 우모모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조모모님께서 이슈에 대해서 YYY 써보신 것처럼 이제 3D 랜드 공정 이슈에도 접목을 해봤고,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랜드 메모리 뭐 이런 반도체 아닌가요? 네, 잘 모릅니다. 네, 공정 이슈에도 접목해봤고, 조직 개편 불합리화 같은 거는 연결을 해봤는데, 효과를 보지 않았지만,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되게 감동적인 멘트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은 문외한이니까, 이제 이 공정 이슈에 이걸 접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걸 접목해보고자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보통은 저희가 그 자동화 시스템이나 제조 공정, 뭐 자동차 제조, 이런 데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 반도체도 아마도 뭔가 특별한 이제 부분이 특징이 있으시겠지만 시도를 해보셨다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동일한 원인으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사고 재발을 막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취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이전에 저희가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게 재해나 안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이태원 사고도 그렇지만 최근에 기후 재난도 굉장히 많아서 재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행안부에서 많이 나오는데 행안부에서 디자인 띵킹을 기반으로 한 이런 안전 재발 방지 아이디어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 모모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일본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워낙 재난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5Y즈 활용 분야라고 제가 써놨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적 자원 및 조직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5Y즈를 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작성을 해놓았는데, 이제 뭐,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습까지 피드백과 팁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모모님 과제입니다. 공감지도 컬트릭스 원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요걸 할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think and feel하고 say and do, he, she라는 게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나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요 가운데 있는 이해관계자, 지금은 이제 팀장님이죠. 김 팀장님이 보는 것, 김 팀장님이 듣는 것, 그 다음에 김 팀장님이 think and feel 하는 것, 그리고 말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 요걸 구분해야 되는데, 약간 요거를 이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매한 거를 왜 만들었냐, 방법론으로라고 하니까, 이게 모호하게 그냥 하니까 이게 내가 들은 건지 내가 말한 건지 생각하는 건지를 알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구분했더니 아, 이게 더 맨 밑에 있는 페인 게인을 연결해서 해결책을 발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방법론이 생겼습니다. 근데 디자인 띵킹은 굉장히 이제 사례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이론이 상당수가 있고, 경영학에서 보면 관찰, 현상을 관찰해서 거기서 나온 패턴을 가지고 어떤 경영적인 이론, 경영 이론을 뽑고는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학제적인 분들이 이 디자인 띵킹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약간 비슷한 프로세스를 좀 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류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잘한 점. 전반적으로 과제들을 다 잘하셨어요. 근데 잘한 점은 이 조직 문제도 보지만 팀장 본인이 가진 애로사항 문제점이 모두 잘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이해관계자가 이제 여럿이 있는데 다 아울러서 생각하고자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잘하신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유, 원인, 구체적 상황을 함께 쓰려고 노력을 하신 거, 이것도 굉장히 잘 쓰셨어요. 보통은 이제 너무 단편적으로 쓰거나 이유는 있는데 뭐 원인은 없거나 상황만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하셨고, 근데 개선을 할 때 이제 본다 이렇게 하면 문장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요 개선점은 틀렸다라기보다는 제가 많이 말하는데요. A를 드릴까, A프를 드릴까 학교라면 이런 A 플러스를 드리려면 이 부분이 더 좋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작성할 때는 가능한 문장이 짧게 구문으로만 짧은 구문으로 돼 있거나 뭐 단어나 표현 이런 것들로 되는 게 굉장히 추천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이제 말씀드렸고요. 히어 부분에서 이제 예시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팀장들, 팀원들이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이 힘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파악이 어렵다. 뭐 이런 부분, 히어 여기 보면 이 히어가 되게 길게 있거든요. 하나로. 그 다음에 심적 압박으로 비우다 보니 소통이 안 된다. 이런데 이것도 더 쪼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은 문구로 만드시는 노력을 하시면 훨씬 좋겠다. 네, 좀 더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네. 블랙 포인트로 주로 작성을 하는 것 자체가 짧은 구문. 어떨 때는 단어도 괜찮습니다. 임팩트 있고 명확한 단어라면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개수를 늘리는 게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쪼개면 개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럴수록 나중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필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도 이제 팀장님이신데 잘한 점 여기 개인에 보면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구분해 주셨는데 이게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구분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잘 안 계세요. 이게 굉장히 이제 잘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가 쪼개면 좋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어떤 굉장히 뭐 어떤 학생이 만약에 이게 장단기뿐만 아니고 뭐 이제 굉장히 많이 쪼갰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방법론에서 제시하지 않는데요. 디자인 팅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제시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게 깊이 있게 생각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장단기가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중복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신 부분, 이 부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문장들이 네, 김동완님, 맞습니다. 작성을 되게 잘해주신 분이 많으세요. 그리고 각 문장들의 요,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똑같이 써주는 거를 원래는 이제 해라라고 저희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 게인이 연계성 있게 작성되면 좋은데, 페인 게인은 원래 이렇게 링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개인이 있고 요 페인이 있으면 요 개인이 있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쓰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요 장단기가 이렇게 구분이 된 게 좀 좋은데 이 페인 개인에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페인 개인을 우선 맞추고 가로치고 옆에다가 단기, 장기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네, 에드모님께서 과제 해주셨어요. 이제 잘하신 점, 띵크필 여기 보시면 리더십이나 팀원에 대한 공감 어려움 등이 이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하셨고, 이제 개수는 좀 더 늘려주셔도 되세요. 지금 간단하게 또박또박 써주신 거는 굉장히 잘하셔서 명확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분량을 늘리셔도 된다. 그 다음에 페인에서 공감지도 요소에 작성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하셨다. 물론 이것도 쪼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이거를 아울러서 쓰시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짧게 쓰시는 게 조금 더 문장을 쓰기가 더 쉬울 수 있고요. 자, 개선되면 좋은 점. 네, 제가 이제 개선되면 좋은 점 쓰기 되게 힘들어요. 네, 전체적으로 잘하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훨씬 잘하시거든요.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선점 쓰기 힘든데, 이제 굳이 쓴다면 성과 압박의 내용이 중복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성과 압박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좋은 회사는 성과 압박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이제 중복이 안 돼 있는 거를 제일 우선으로 많이 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개인의 획기적인 해결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획기적인 해결책이 뭘까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획기적인 게 뭔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면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생각이 안 날 때는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압박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요. 네, H모님 과제입니다. 지금 이제 분량을 많이 써주신 분이시고요. 이제, 요게 개선점이라고 하는 거 개선점은 아닌데, 이제 여기 띵크앤필 같은 데가 많다 보니까 분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렇게 조금 적어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거 피드백을 드리면, 동일하게 채워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띵크앤필만 많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진 법칙은 아니고, 어쨌든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가이드는 동일한 분량을 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다 적게 쓰시기도 해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많이 쓰실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저 퍼머넌트는 사실 여기 간호사님인데 29세. 저희가 간호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과제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빠뜨리지 않고 간호사의 입장, 이해관계자를 잘 파악을 하셔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공감지도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유 원인이 같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개선되면 좋은 점. 여기 개인의 이제 목표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조금 약간 넓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제가 굳이 개선점을 써야 돼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네, H모님께서는 내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계셔서 개선점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환자 상태를 작성할 환경 및 방식 필요함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뭔지를 생각해서 쓰면 좋다. 앞에서의 피드백과 동일하죠. 획기적인 해결안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해결안을 제시해보는 게 좋고, 효과적인 것보다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소프트웨어를 하자, 이런 식의 좀 구체화를 하는 게 좀 더 좋다. 하지만 지금도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개선을 조금 잘못한 걸로 생각하실까 봐서요. 그 다음에 쉬 모모님께서 이제 또 최간호 간호사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한 점을 보시면 여기 C 보면 인터뷰 내용에서 나아가서 현상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도 작성을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자, 제가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한번 상상력도 발휘해보고 이제까지 내가 봤던 것들, 내용을 읽어본 거에서 한번 추론도 해보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아가면 이제 저희가 그냥 업계에서 통용되는 말로 소설을 쓴다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하지만 최대한 많이 펼쳐놓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너무 이렇게 다 틀에 박혀서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단속을 하면 별로 좋은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워서요. 다소 엉뚱하더라도 이제 열어놓는 걸 추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북미 같은 곳이나 이렇게 뭐 유럽 지역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그곳에 이제 디자인 띵킹에 같이 들어가거나 워크숍에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전문가한테서도요. 가능하면 좀 이렇게 재미 요소 같은 것도 포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좋은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신 것은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의 휴식 시간까지 고려된 해결 방안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휴식 시간 같은 거는 잘 언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쉬 모모님께서는 제 생각에는 잘 보지 못한 거를 보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 보면서. 자, 그다음에 개선되면 좋은 점. 개인에서 환자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함. 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개인이 맞느냐, 핑크앤필이 맞냐, 이런 것들이죠. 개인에서는 조금 더 이제 뭘까 하자. 이런 것이 조금 더 낫거든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이게 띵크앤필이 맞는데 굳이 개인이 쓰고 싶다면,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이해하자. 이렇게 쓰면 이제 조금 더 가까워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목표를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오히려 뭐 환자와의 이제 대화 시간을 늘린다든가 이런 식의 목표가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는 어렵죠. 네. 그리고 여기 채팅창에 방금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성현 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저도 과제를 잘 수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그 공감지도에서 이제 내용을 많이 적어주시면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 싱크앤필에서 약간 인터뷰한 대상자나 이 분들이 말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그분이라면 이런 상황들을 맞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감정이 어떨까?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서 작성을 해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이화연 네. 아르프님 감사해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소설을 쓸 수도 있는, 네, 그 경계가 존재를 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화연 아르프님 말씀처럼 막 추론을 하거나 뭐 논리전 추론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나라면이라는 관점에서 쓰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어,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한테서 어떤 병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 다양한 종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현장에다 데려다 놓고 관찰하면서 내가 환자라면, 내가 간호사라면 하면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앉아서 글만 보면서 하시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쉬 모모님께서 하신 간호사 휴식 시간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업이나 일상의 공간 지도를 적용할 때 주의사항. 분석 결과의 편향성을 방지하자. 네, 요거 되게 중요하죠. 저희가 실제로 편향성이 생기거든요. 편향성이 많이 생기고, 이제 공감 지도를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 모모 팀장과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거기에 나의 경험에 치우쳐서 편향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편향되는 부분이, 이제 성별, 여성이나 남성이냐, 그다음에 세대, 그다음에 어떤 지역, 그다음에 나의 이제 어떤 직무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의 편향이 좀 생깁니다. 국가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석가가 저희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왜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주관적인 판단을 해석으로 어떻게 객관성을 확보하지? 라고 하지만 정답에 가까운 근사치를 얻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만약 획득한다면 가능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여기에서 매니플레이션 없도록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작성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팀장이나 간호사가 이해관계자 동일하더라도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하는 거. 이건 앞쪽에서도 제가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성 후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 공감 지도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유용해서 다 잘 쓰시지만 맨 밑에 이제 페인 게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우르는 페인을 쓰고 그거에 링크가 되는 게인을 쓰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하자라고 결론을 내기 때문에 어, 문제점만 찾는 것보다는 내가 끝까지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하시면 조금 더 결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예, 얘도 문제죠. 하우마이 위가 진짜 문제예요. 하시면서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채울 게 굉장히 많고 글을 채울 게 많은데 아, 네. 여기 이렇게 라벨링에다가 또 그룹 라벨링까지 해야 돼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안병선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간지도 작성 시 객관적 확보를 하기 위한 설문 방법은 어떤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저런 공간지도를 할 때 이런 프로그램처럼 이게 딱 정해진 거에서 안에서 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할 때는 뭐 현장의 관찰 방법도 있고 실제로 설문을 이해관계자에게 하기도 하고 뭐 인터뷰를 단체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설문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1대1, 다대일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뷰 전에도 어떤 가이드가 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문제가 딱 발생을 하고 주제가 생기면 이제 이전에 레퍼런스를 기반을 해서 설문을 만들거나 하는 건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뭐 설문을 하는 게 좋냐 나쁘냐라기보다는 보통은 항상 이루어지고요. 설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진행을 하더라도 나중에 부가적으로 설문을 해서 보완을 하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설문 문항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레퍼런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설문을 한다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How My Well을 다시 가면 T 모모님 과제입니다. 지금 요 과제 정도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지금 개선되는 좀 좋을 점을 많이 써놔서 잘못하면 이제 잘 못한 과제인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하면 다 잘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한 점에 이제 라벨링의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요약돼서 문제점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좀 서로 이제 다른 것들만 쓰려고 노력을 했고 어페인트 다이어그램에서 그다음에 이 라벨링도 네 개를 다 이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세 개로 나누셨는데 이것들도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지려고 다 서로 다른 주제로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 파악이 쉽습니다. 자, 개선되면 좋은 점 보면 어필트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요게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 질문을 제가 지금 4차수인데 이전에 동일한 거를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게 중요해가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 들어가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중복되는 거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원래 여러 명이 단체로 막 넓은 벽면 한가득 채워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도 쓰고 저 친구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게 있을 수 있고 유사한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 그룹핑을 해서 라벨링부터 해요. 그리고 너무 중복되면 하나로 합친다던가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에도 해당되고 저기에도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중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화 부족과 소통 부족은 좀 비슷하게 보이니까 이런 거 이제 지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우마이 위에서 구체적인 목적이 질문에 포함돼서 이제 너무 포괄적이지 않고 이제 잘 됐지만 요게 이제 방안이나 목적이 조금 이제 뭐 혼용이 되는 거 이런 것만 좀 피해 주시고 구분을 좀 지어 주시면 좋겠다.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쪼갤수록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네, 봉모모님 과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피니티에서는 각 그룹 안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모호하지 않게 잘 작성이 되어 있다. 이제 여기 모호하지 않게 쓰는 거 중복되지 않는 거 다 잘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개선점이라고 제가 써놨고요. 개선점에서는 라벨링 1번에 업무 관리, 여기 업무 관리, 보상 관리, 그다음에 소통 관리라고 단어를 통해서 이게 깔끔하게 잘 써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단어로 써서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조금 더 구체화가 돼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제에서는 조금만 더 구체화가 되면 더 좋겠다라고 개선으로 제가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요 세 가지만 해도 구분이 되긴 합니다. 네, 구분이 되긴 해서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점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팀원, 팀장의 소통 부재 같은 걸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를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질문 한 개에는 목적 방안이 한 개가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앞에서 반복되는데 대부분이 그러세요. 하나에는 하나, 이제 이게 질문의 목적, 질문의 방안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아서 두 개를 막 섞지만 않으면 된다. 차라리 쪼개보세요. 네, 쪼개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맨 앞에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거를 좀 설명드려서 그 부분은 또 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이투모님께서 이제 또 해주셨어요. 자, 잘한 점. 세 가지 그룹에 모두 동일한 분량의 문제점을 작성했다. 나는 이 앞에서 한쪽은 네 개, 한쪽은 세 개, 두 개 했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조금 짝짝이로 해가지고 칭찬 잘한 점이 안 써져 있나? 라고 생각해서 조금 억울하다. 이게 두 개씩 쓸 걸, 나도 조금 쓸 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피드백 할 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역으로. 근데 일단은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저희가 동일한 분량을 하자라고 교과서적으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면 좋고요. 내가 여기에 정말 쓸 게 없는데 그럴 때는 리서치를 조금 해가지고 하시거나 GPT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분량을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라벨링 문장을 통해서 문제점을 명확히 요약했다. 삶의 질 개선 및 적절한 보상 시스템의 결여 이런 거 괜찮다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좀 구체화로 문제점을 좀 확실해 볼 수 있다 한눈에 이런 거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길기는 길어요, 약간. 자, 개선되면 좋은 점. 그룹 라벨링 두 가지의 위계가 좀 다르다. 그룹 라벨링 1하고 여기 1하고 이제 그룹 라벨링 T2 이제 2가 여기 팀의 성과 나지 않는 사유, 문제점, 이제 그 성과 개선에 극복해야 될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다른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그룹 라벨링도 그렇지만 요 라벨링도 여기 약간 수평으로 놓을 수 있는 패러렐한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여기 긍정적인 성과가 다소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다. 물론 긍정적인 성과는 좋은 성과, 성과의 향상 이런 걸 의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재선점을 써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명확한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서모모님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모모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충실히 분석을 되고, 물론 여기 이제 두 개, 한 개, 세 개 있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채워주시면 주실수록 좋고요. 일단은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써주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게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어로 딱 되어 있어서 조금만 더 구체화가 되면 더 좋다. 하지만 지금도 업무과다 높은 퇴사율, 소통 부재라는 되게 클리어한 구분은 라벨을 잘 지으신 거예요. 앞에 분들도 그러시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하우마일 위에 높은 성과. 네, 이 높은 성과는 당연히 높은 성과인데, 여기에서 높은 성과에서 실제로 관리자가 직원들이 만족해하면서 높은 성과를 낼 때,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뭐 높은 성과보다는 뭐 소통 개선, 퇴사율 감소도 되지만
실제로 지금 성과보다 30% 상상된 성과, 업적, 이런 걸 쓸 수도 있거든요. 30% 너무 높지만요. 5%만 높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가 됐던 이제 좀 구체화가 될수록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화가 안 되면 해결책 제시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DK모님 과제입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에서 이제 하시는데요. 잘한 점, 하우마이 유의의 잘한 점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목적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협소한 측면의 방어성이 되지 않도록 한 거가 이제 보인다. 왜냐면 빠르고 빠짐없이 환자 내역을 공유한다라는 좀 대단히 약간 구체하면서 좀 명확하고 약간 이제 너무 좁지는 않다고 보이는 목적이 이제 잘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것도 이제 어려워요. 그런데 개선점에서 제대로 개선점을 또 써야 되니까 네, 결과라는 단어. 이 결과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 결과라는 단어는 꼭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외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잘하셨어요.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쓸 게 별로 없는 케이스였거든요. 여기 뭐 그룹사에 하나 없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개수를 많이 쓰는 것도 어렵지만 라벨링을 구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이 이제 잘 돋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에서 문제정이 이게 참고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사전 판단을 피하자. 그래서 이거 하시기 힘들어요. 혼자 하기 힘듭니다.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함으로써 굉장히 자유롭게만 포스트잇을 쓰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되게 다양한 시각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인데 혼자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 차수에도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GPT랑 같이 하셔서 GPT도 하고 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피니티 해보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정의 유지. 이건 항상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쓴 걸 보면서 여기가 구체성이 꼭 빠지나? 아니면 다 추워졌나? 이런 걸 고민하시면 여기에 문제 해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단순화된 단어보다는 조금 문장을 조금만 더해서 구문으로 만드시면 조금 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사전 판단은 피하자. 계속 이제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동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펜에 굉장히 유명한 경영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경영학과 출신도 많으실 것 같고요, SK에. 근데 유펜에서 이제 그 경영대 학생들이 제출을 한 약간 이제 아이디어 이런 것들 있고 동시에 GPT-3한테도 시켜가지고 동일한 목적 5만 원 이하의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라 해서 또 받았는데 그걸 다 합쳐서 누가 한 걸 뭔지 모르고 몽땅 합친 다음에 이제 그 경영대 교수하고 학생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100개를 뽑았대요. 근데 그 상위에 있는 70개가 GPT가 낸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완패인데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렸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요한 게 뭐고 좋은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해야 되는 데에서 GPT와 함께 하고 거기서 좋고 중요하고 우선순위 높은 걸 골라내는 역할을 하시면 굉장히 이 디자인 띵킹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꽉 채워서 해봤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SK그룹 특성상 약간 B2C 쪽 업종 외에도 사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조하시거나 이런 B2B에 좀 관련된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 질문들이나 이런 그 니즈가 좀 있으신데, 교수님께서 또 상세하게 피드백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네. 네, 여기 안병섭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네, 디자인 띵킹 방법으로 문제 해결한 후에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되냐. 저희가 이제 디스커버하고 디파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까지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까지 하시면
이게 약간 이렇게 계속 도는 형태예요. 리커시브하게. 그러면, 아니, 내가 이걸 어디까지 돌아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면서 프로타입 같은 거를 이제 하면서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는 지금 이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3D 낸드 부문에 이제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보면서, 아, 이거, 요거 굉장히 최적화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는 시점에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디스커버 디파인 잘 되면 안 돌아도 한 번만에 좋은 결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기서 다시 디파인을 하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틀린 부분이 있어 하면서 돌아가거나 하면서 이제 계속 피드백이라기보다는 이 전체 과정을 이제 도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비용이나 시간 때문에 많이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한두 번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계속 피드백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